독한 도둑년, 내 아들 목숨값 3억 챙겨 도망치더니 아니에요, 어머니 제발요, 어머니 제발. 어머니 제발요. 사람들 보잖아요. 제발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닥쳐 아들 목숨값 당장 내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 꽃다방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오해는 어디서 시작될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속에서 우리는 때로 진실을 보지 못합니다. 오늘은 보험금을 챙겨 도망쳤다고 믿었던 며느리가 3년 만에 시장 좌판에서 발견됐을 때 드러난 충격적인 진실을 들려드립니다. 원수처럼 지냈던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어떻게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 도둑년, 내 아들 목숨값 챙겨서 어디 가서 호강하고 있냐? 경기도 평택중앙재래시장. 찬바람이 매섭게 부는 12월의 오후입니다. 68세 장봉자는 오늘도 시장 골목을 걸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회색 털조끼에 낡은 운동화를 신은 그녀의 손목에는 유일하게 남은 금팔찌가 덜렁거립니다. 3년 전,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교통사고로 죽은 아들 박대호, 37의 나이에 세상을 떠난 외아들이었죠. 장례식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정작 며느리 한유진은 빈소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급한 일이 생겨서. 유진은 그렇게 말하고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3일 후 대호의 보험금 3억 원이 유진의 통장으로 입금됐고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봉자는 그날부터 며느리를 저주했습니다. 천벌 받을 년, 내 아들 목숨을 돈으로 바꿔 먹은 년. 밤마다 술을 마시며 며느리를 원망했고 낮에는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독한지 아세요? 남편 죽자마자 보험금 챙겨서 도망쳤어요.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차며 봉자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위로가 뭐가 중요합니까? 아들도 잃고 며느리도 잃고 손주들 얼굴도 보지 못한 채 3년을 살아온 봉자에게 남은 건 분노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뭔가 이상했습니다. 시장 구석. 평소에는 아무도 장사하지 않던 전신주 밑에 낡은 파라솔이 쳐져 있었습니다. 그 밑에서 누군가 만두를 빚고 있었죠. 봉자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 뒷모습. 얇은 분홍색 패딩을 걸친 여자의 어깨가 나치었습니다. 고무장갑을 낀 손이 서툴게 만두피를 접고 있었고 얼룩진 앞치마가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설마 봉자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니길 바랐지만 동시에 맞기를 바랐습니다. 3년 동안 찾아 헤맸던 그 여자, 바로 며느리 한유진이었으니까요. 저기, 만두 얼마예요?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깊게 팬 눈가, 거칠어진 손.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한유진이었습니다. 어머니?
유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만두피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봉자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3년간 쌓아왔던 분노가 용암처럼 치솟았습니다.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봉자는 유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독한 년. 내가 여기 있었냐? 봉자는 유진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유진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지만 봉자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 보험금 챙겨서 도망친 년이 3년 동안 어디서 뭐 하고 산 거야? 유진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닥쳐. 변명하지 마. 그때였습니다. 좌판 뒤 낡은 박스 속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왜 그래? 봉자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박스 뒤에서 아이 셋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7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들. 낡은 후드티를 입고 헌 운동화를 신은 아이들이었습니다. 봉자는 아이들을 보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저 눈, 저 코, 저 인매, 죽은 아들 대호의 어린 시절과 똑같았습니다. 엄마 때리지 마요. 제일 앞에 선 아이가 작은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습니다. 다른 두 아이도 엄마 앞으로 달려와 유진을 감쌌습니다. 봉자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삼둥이, 죽은 아들의 핏줄이었습니다. 대호 자식들이냐? 봉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진은 그대로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유진의 눈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3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말 못할 게 뭐가 있어. 손주가 있으면 당연히 말해야지. 봉자의 목소리가 시작 전체에 울렸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그 손을 본 봉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손등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져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들어주세요. 제발. 유진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대호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도박에 손을 댔어요. 몇 년 동안 불법 사채해서 돈을 빌려서 도박을 했대요. 빚이 4억이었어요. 봉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4억? 사채업자들이 장례식장까지 찾아왔어요. 보험금 받으면 바로 갚으라고. 안 그러면 어머니 집을 압류한다고 했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평생 모아서 사신 그 집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보험금 3억을 다 사채업자들한테 줬어요. 근데 모자랐어요. 이자까지 치면 1억이 더 필요했대요. 봉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들 데리고 여기저기 떠돌면서 일했어요. 식당,
공장 청소.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하루에 18시간씩 일했어요. 유진은 주머니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월 300만 원씩 3년간 꾸준히 갚아온 기록이었습니다. 6개월 전에 겨우 다 갚았어요. 그런데 애들 먹일 게 없어서 여기서 만두 장사 시작했어요. 봉자는 통장을 받아들고 손이 떨렸습니다. 3년 동안 며느리를 도둑년이라고 욕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너, 이 고생을 혼자 다 했다는 거냐?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한테 말씀드리면 어머니가 그 빚을 대신 지시려고 할 것 같았어요. 어머니 집도 팔고 그러실 것 같았어요. 저는 그게 싫었어요. 봉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삼둥이 중 첫째가 봉자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 나쁜 사람 아니에요. 엄마는 매일 밤 할머니 이야기 해줘요. 둘째도 끼어들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 집 지켜드렸대요. 셋째는 작은 손으로 봉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 미워하지 마세요. 봉자는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시멘트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유진을 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유진아. 내가 미쳤었다. 유진도 봉자의 품에 안겨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둘러서 있던 사람들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봉자는 유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유진아, 이제 집에 가자. 애들 데리고 우리 집으로 가자.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괜찮아요. 그날 저녁 봉자의 집에는 4년 만에 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봉자는 아들 대호의 영정사진 앞에서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대호야, 미안하다. 엄마가 네 마누라를 오해했다. 넌 참 좋은 여자를 만났구나. 일주일 후 봉자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유진아, 우리 장사 같이 하자. 네가 만두 빚는 거 봤어. 솜씨가 보통이 아니더라. 봉자는 손목의 금팔찌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에 준 마지막 선물이었지만 지금은 며느리와 손주들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봉자네 손만두가 시작됐습니다. 10평 남짓한 작은 가게였지만 두 사람의 정성이 담긴 만두는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유튜버가 가게를 촬영했고 영상 조회수는 순식간에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자 셋이 가게에 들이닥쳤습니다. 나는 3년 전에 박대호한테 돈 빌려준 사람이지. 너 원금만 갚았지? 이자 2억 내놔. 조만석이었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조 사장님, 제가 다 갚았잖아요. 봉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당신 지금 협박하는 거야? 봉자는 이미 준비해뒀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받고 변호사도 선임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확보해뒀습니다. 10분 후 변호사가
경찰관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조만석 씨, 당신이 빌려준 돈은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했습니다. 연 30% 복리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한유진 씨는 이미 원금과 법정 이자를 모두 상환했습니다. 조만석과 부하들은 수갑을 차고 끌려갔습니다. 그때 봉자의 동생 명숙이 나타났습니다. 언니, 나도 이 가게. 집은 좀 달라고. 봉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명수가 유진이가 가게 시작할 때 너한테 돈 빌리러 갔었어. 그때 너 뭐라고 했어? 도둑년한테 돈 빌려주면 내가 바보지라고 했지? 명숙은 고개를 푹 숙이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봉자는 유진을 꼭 안아줬습니다. 유진아, 무서웠지? 이제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했어. 그날 밤 봉자는 유진에게 통장을 건넸습니다. 앞으로 우리 둘이 나눠 갖자. 내가 3년 동안 혼자 갚은 그 빚, 이제라도 함께 나누자. 어머니, 유진아,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6개월이 흘렀습니다. 봉잔의 손만두는 평택에서 가장 유명한 맛집이 됐습니다. 삼둥이들은 초등학교 1학년이 됐고 학교가 끝나면 가게에 왔어서 숙제를 했습니다. 방송국 PD가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봉자와 유진의 이야기는 전국에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방송 후 봉자와 유진은 삼둥이들을 데리고 대호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아빠, 우리 왔어요. 봉자는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대호야, 엄마가 내 마누라랑 내 자식들 잘 지킬게. 유진도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은 제가 꼭 잘 키울게요. 한 달 후 봉잔의 손만두 2호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개업식에서 봉자가 말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저는 제 며느리를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제 며느리는 저를 지켜준 은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껴안았고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삼둥이들은 구석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행복해요. 유진아, 우리 이렇게 계속 함께 살자. 봉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똥별이 지나갔습니다. 봉자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우리 가족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상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아픔이지만 가장 아름다운 화해는 그 상처를 함께 치유하는 것이 아닐까요? 봉자 어머니는 3년간 며느리를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고 난 후 그녀는 며느리의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때로는 물처럼 맑은 마음이 피보다 더 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오해받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오늘 하루 한 번쯤 주변 사람들을 다시 바라봐 주세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로 이어진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인생 꽃다방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사시나요? 몇 살이신가요? 지금 무엇을 하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